가을 바람과 단풍이 가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풍경이지만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건 보는 눈과 새기는 마음이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디 계절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도 늘 다른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본 곳인데도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늘 새로움과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책도 그렇죠.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이상은 가보기도 했고 오가다 보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 도서관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런던의 외곽 남부 지역에 위치한 팩한 마을. 원래 이곳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다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가난한 빈민가였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흑인이나 이민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쉽게 단합되지 못했고 범죄도 잦아 치안 문제로 골칫게나 앓았던 곳입니다. 그런 이곳이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팩함이란 이름은 지역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랍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서관이랍니다. 책상 모양 같은 기역자 모양이 특이하죠.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앞마당을 내준 도서관. 책 한 권 읽을 여유 없었던 팍팍한 시민들의 마음에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다 줬답니다. 사람들은 달라졌고 도시는 바뀌었죠. 마을을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꾼 건 바로 도서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대개 어디로 갈까요? 아마 대다수가 학원으로 가지 않을까요? 굽이굽이 언덕을 올라 이 동네 아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다세대 주택처럼 생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들어가자마자 책부터 꺼내보기 바쁜데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재미난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 마음껏 책 보고 상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이곳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2012년) 개관한 한남곡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남곡 지역은 독서 사각지대였는데요. 도서관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내 집처럼 사랑방처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곡 지역이 교통도 불편하고 약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힘들고 좀 문화적 취약 지역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도서관이 개관된 이후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도서관은 책을 볼 수 있는 장소이자 주민들의 쉼터. 아기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이 들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놀이터처럼 신나게 뛰어놀기도 합니다. 덕분에 엄마들도 잠시 책을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온종일 도서관에서 보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책 읽을 때는 동생이 가끔 방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생도 위로 가서 놀고 편안히 책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책 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잠시 볼일을 보러 가는데요. 예, 들어가세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엄마가 어디 동생 데리러 유치원이 좀 멀거든요, 동생. 데려가시면 혼자 있기 무서운데, 여기 있으면 선생님도 있고 책도 많아서 더 편하네요. 신나게 뛰어놀다가 책을 꺼내보기도 하는 곳. 한안곡 작은 도서관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 여행은 늘 작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목적이 거창할 필요는 없죠. 도서관 프로젝트 시작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는 형욱이가 그런 기획안을 알고 있었었고, 김영욱 작가가 네팔 다녀와서 그 뒤로 계속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덧붙여지고 형욱이가 시작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힘을 실어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NGO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참여는 하고 싶은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 일주일 열흘씩 가기도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저희는 뭐 굉장히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자기 여건에 맞게 조그마한 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여유가 요즘 일도 굉장히 호황이가 좋으신 분은 크게 지을 수도 있고, 대신 우리는 규모로 가지 말고 개수로 가자. 그래서 1000개로 엄청난 목표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1000개를 한번 만들어보자. 강원도 문막 교육도서관.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출발지. 오늘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햇살이 따스럽게 비춘 가을날,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 소풍은 언제나 그렇듯이 신이 납니다. 산 따라 길 따라 도착한 곳은 자연 휴양림.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숲길에서 만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라는 뜻은 이제 인문학의 어릴 적 인문학의 씨앗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나는 하나라는 인식을 숲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긴 했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도서관 한켠에 놓여있던 책도 아이들을 따라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키가 크기 전에 맨 처음엔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 친구들 싹을 트일 수 있을까요? 흙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나는 흙 속에서 잠자고 있는 씨앗입니다. 자, 몸을 자연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살아있는 책. 나무를 베어서 숲길에서 만난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큰데 달리는 친구인데 가을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인문적 어떤 환경에, 인문적 활동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어린 시절부터 인문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기성세대들은 인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인문적 시선을 갖는 길에서 많이 멀어져 있거든, 사실. 그것을 갖춰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을 처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갖게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생명의 씨앗부터 시작한다는 것쯤은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책에서 본 씨앗은 다 똑같았지만 경험은 아이마다 다른 싹을 틔우게 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낼 열매 또한 제각각이겠죠. 아마 아닐 거야. 콩이 콩알을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단다. 다시 만난 책은 전보다 더 새롭고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자기가 다시 표현하니까 그게 기록에 남으니까 기억에 남죠. 눈과 귀와 발로 배운 지식. 도서관 밖으로 나온 기류의 인문학은 아이들에게 생각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힘은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했나요? 배움도 깨달음도 언제나 여행길에서 얻게 됩니다. 백제의 고도 부여. 황포 돛배에 올라타 잠시 역사 여행으로 떠나봅니다. 역사는 과거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하죠. 역사를 되돌아보는 건 인문학을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백마강 남쪽. 저 멀리 부소산이 보입니다. 도서관은 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그 하나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있었는지 배운 적이 있었는지 사실 가물가물하지만 기행 작가의 해설이 있는 탐방은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과거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조사, 속조 미륵보살 앞에 발길을 멈춥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노승이 바위 밑에서 수도하다가 한 마리의 큰 새가 바위 밑에 앉은 것을 보고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바위가 미륵보살 상으로 변해 있어 대조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돼지를 짚었을 때 두루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생활하는 것은 내가 유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책으로서만 안 되는 것. 그래서 답사를 했을 때 그 책과 연결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인문학이라는 것은 현장하고 항상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을 도서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노인의 삶이 도서관이라 한다면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역사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우리 땅 몇 발자국만 걸어도 수많은 지식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제 궁녀들의 한이 어려있는 낙화암. 그저 관광지인 줄 알았던 곳이 사실은 무수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곳이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보셨습니까? 여행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행운입니다. 뭐라도 분위기 좋자. 만약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갔다면 그 여행길은 지루할 틈이 없이 즐겁겠죠. 근데 얘는 좀 폭이 좁고 좀 와이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날 수 있는 와이드한 데가 있지 않아? 너무 다른 거야. 넓게 나오긴 넓게 나오는데 물론 잘못 골랐네 책을. 이런 걸 골랐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일. 1000개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우리가 함께 걷는 여정의 하나입니다. 경상남도 김해로 안내합니다. 김해는 지금 평생학습 축제가 한창인데요. 저기 저 버스 보이시나요? 옹기종기 신발들이 가지런히 모여있는 이 버스 안은 책으로 한가득. 꿈나름이라는 김해도서관의 북버스입니다.
소수의 계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서관이 없는 도서벽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아마 이 도서관의 어떤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이 책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책을 들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잖아. 어머나, 이 친구는 누굴까요? 그럼 이 친구는 처음에는요, 집에서 도서관이 좀 멀어가지고요, 걸어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니까 오기도 간편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와가지고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김해 도서관입니다. 주말 오후 도서관이 시끌벅적하죠.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소인 동시에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서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국이 고향인 엄마 사화 씨도 이곳에 자주 옵니다. 아이 책은 물론 그녀가 읽을 수 있는 책도 이곳에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김해는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외국어 서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은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좋고, 도서관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문화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공간이 되기도 하죠. 글 쓰고 또 재밌는 놀이 하면서 문학을 공부하는 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글 쓰고 노는 게 짱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원경현 학생.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선두 1등이야. 영어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재밌게 가르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오히려 저도 배우는 게 많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의 궁금증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이 대단해서. 최고의 독서 교육은 그저 아이들 곁에 책을 놓아두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흥미가 생기면 책은 저절로 찾게 됩니다. 애들 보고 애들아 책 읽어라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자연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책을 읽고 계신데요. 자세히 보면 책이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다른 쪽보다 이 실버 쪽은 책자를 보면 글씨가 커요. 딱 안경 안 쓰고 볼 수 있게 크죠? 아무나 볼 수 있게끔. 글씨가 일반 책보다 큰 대활자본 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의 작은 배려가 참 고맙죠. 이뿐입니까? 도서관의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들은 지식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배우면 더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거. 또 우리 누구든지 와서 또 실수도 있어요. 환경도 좋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래 않으면 집에 있으면은 할머니 취급받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좀 젊어지는 기분이고 그렇습니다. 본래 도서관은 왕궁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왕족과 권력층, 글을 아는 지식층에게만 개방된 제한적 장소였죠. 지식은 모두와 나눌 수 없는 지배계층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기독교 중심의 수도원으로 옮겨진 도서관.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발전하게 되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엘리트 계층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인권 신장의 계기로 도서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특권층의 전유물에 벗어나면서 대중들과 관계를 맺게 된 도서관. 모두에게 열린 공공재가 되면서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적다든지 또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기에는 너무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 그 작은 도서관이 투입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그 지역의 거점의 도서관과 역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특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6만 4천 명당 공공도서관은 한 곳.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현실인데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은 약 3,951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인 제주도에 뜻밖의 도서관도 많다는 거 아세요? 제주시에 10개, 서귀포에 11개. 거의 동네마다 한 곳씩 공공도서관이 있는 셈이고 곳곳에 작은 도서관도 많아 인구 대비 도서관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바다를 끼고 펼쳐진 한적하고 아름다운 금능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물빛이 맑기로 유명한 금능해수욕장. 맞닿는 곳에 위치한 작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입니다. 동네 꼬마들이 제지처럼 드나들고 어른들도 잠시 쉬어가는 곳. 도서관은 365일 아기자기한 잔치로 가득합니다. 도서관 입구에 예쁜 문패가 눈에 띄는데요. 이 동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문패입니다. 금능에서 20여 분 떨어진 명월리. 도서관에서 봤던 비슷한 문패가 이곳에서도 눈에 띕니다. 이곳은 오영훈 시댁. 현석이, 현승이, 현빈이 세 아들 녀석들이 도서관에서 만들어 온 문패라고 하네요. 생김새도 비슷한 삼형제. 책을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습니다. 늦둥이 막내 때문에 꼼짝 못하는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인데요. 엄마의 부족한 자리를 아빠가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겐 마을 도서관도 있답니다. 오늘 저녁이들 뭐 하면서 놀 거야? 네. 잘 거예요. 잘 거요? 아, 영화 볼 자기만 할 거예요. 거야? 영화 무슨 영화? 아무거나. 깜깜한 저녁이 되자 도서관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삼형제를 비롯해 편안한 차림으로 335 도서관에 모여드는 아이들. 성민아, 엄마 간다.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맞아, 하루 종일 복 꼈어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버렸지만 절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전에 애기 먹여주세요. 청시 알레르기 비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만 그냥 먹여주세요. 달려와서.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는 씩씩합니다.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또 뭐 이게 뭐 1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들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뭐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내일 아침 7시에 데리러 오시면 돼요. 네, 7시 이후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책을 벗삼아 놀이를 즐기고 밤늦도록 책을 읽는 파자마 파티. 이 지역 어린이들이 가장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면 우선 책 읽는 곳이라고 딱딱하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도서관 문턱이 약간 높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이 약간 사랑방 역할도 하고 아이들 놀이방 역할도 하면서 좀 도서관이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열리는 파자마 파티는 한 달 걸러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번갈아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2달을 기다려왔다고요. 오늘은 마을 지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 저마다 생각해본 것을 지도에 그려놓습니다. 상상이 꿈이 되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 그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영화 감상 시간. 극장이 없는 시골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는 영화는 꿀맛입니다. 바로 그 꼬마는 내 아들이자 네가 모실 다음 왕이야. 그럼 가서 잘 연습을 해야겠네. 간식 먹는 거랑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 도서관에서는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놀고 영화도 하고 자니까 거의 좋아요. 여기 앉아! 오늘만큼은 집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도서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밤은 즐거운 경험. 아무래도 늦게 잠이 들 것 같더니 신나게 놀고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하룻밤은 어린 날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롱이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뜻하는 제주 방언인데요. 꿈차롱이란 꿈을 담는 바구니. 오가는 사람마다 책을 읽고 마음 가득 꿈을 심고 돌아가는 곳. 그곳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이 보관된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꿈틀거리는 우주와도 같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올 수 있고 제한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도서관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북 완주입니다. 완주에는 공공도서관 5개, 작은 도서관 6개, 학교도서관 3개, 총 1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은 농촌마을 치고는 꽤 많죠? 완주 소리길의 북소리는 이제 책장 넘기는 북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은 완주군에서 가장 오래된 완주 군립삼리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는데요. 내고장 역사를 탐방하는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호남 최대의 역참지인 삼례는 동학농민운동 삼례 봉기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도서관 담 옆에는 농민군들의 피 끓는 함성과 패기를 보았을 기념비들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고장 도처가 역사의 현장. 지역 곳곳이 살아있는 책인 셈입니다. 삼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드 같은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 삼례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도 아, 내가 삼례에서 태어났어. 삼례는 이렇게 볼만한 곳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의 뿌리를 찾고 내고장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자기의 뿌리를 아는 작업, 이게 어찌 보면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알려는 그 어떤 본능적 욕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인문학적인 소양은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좋은 거점이 도서관이고 그 지역의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에서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잠시 들른 책박물관, 고서, 옛 교과서, 그림책 등 다양한 책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계랍니다. 자, 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위에 있는 부가트 체험을 통해 무심코 읽었던 책 한 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죠.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동네 유적지엔 역사의 자취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새록새록 즐겁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도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있을 북 페스티벌에 대한 점검 중인데요.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도서관 운영자와 사서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서관에 왔다가 이제 한 권의 책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기도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 3례초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지혜 사서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서가 앉아서 책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모두 사서의 몫입니다. 책 보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도서관에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 교육문화 프로그램 좋은 걸 많이 짜가지고 많이 이렇게 혜택 누리게 해드리는 게 저희 사서의 역할이 아닌가. 사서만 바쁜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도서관 일에 발벗고 나섰죠. 도서관 축제가 아니라 마치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날, 드디어 축제의 현장입니다. 북적북적 페스티벌. 흥겨운 소리가 완주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흥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중 독서 골든벨 대회는 완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어하는 대회. 별도의 예선전을 치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왔지만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 많은 보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분주한 걸음걸음. 전날 늦게까지 모두가 함께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완주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문화 소외 지역에 속하는데요. 도서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시끌벅적 북소리를 내면서 함께 어울림을 배우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시를 여물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요? 도서관, 네, 재미있는 곳, 그냥 또 지식을 또 알아가는 곳,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오면 즐거우니까. 자신의 손으로 그런 가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친구의 행복한 계획에 동참하고 싶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한글 도서관이라고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뜻깊은 도서관 24가지를 만들자 해서 시작한 첫 번째 도서관입니다. 왜 하필 도서관이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네팔에서 도서관의 기적을 보았으니까요. 여기 다 저희 네팔 도서관 저희 고객님들. 인삼의 중심지 금산.
도시 곳곳에 인삼내음 그윽한 이곳에 인삼만큼 지역의 자랑이 또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행복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 다락원. 다락원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다락원 안에는 강의시설, 전시공간, 청소년 공간, 노인복지시설 등 외에도 공연장, 보건소, 체육시설, 향토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금산인삼 고을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이용객들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오지 않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같이 이용합니다. 영화나 공연을 보러 대도시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2층 전자정보자료실에 마련된 개인 영화관에서는 매일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12개 시설에서 여러 전시와 공연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며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치매 예방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너무 여기다 집중을 하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금 하다 보면 그냥 막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왔다 하더라도 호박이 넝글째로 이어져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단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과물들을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성산 아트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하고 또 신앙송 음악회나 각종 저자 특강들을 강연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집적되어 있는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락원에는 인삼고을 도서관 외에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러 도서관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복합단지에 볼일을 보러 온 엄마를 따라왔다가 잠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도시에 비해 사교육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도서관의 학습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 사이. 네, 원주민 보호구역도 좀. 에스파냐가 이쪽으로 찾아왔을 때는 거예요. 농촌 마을을 교육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도서관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다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Like it's 1969. Oh yeah. Gives me peace and love. Makes me feel so fine. She's got 아름다운 한순간을 사진에 담아 간직하듯 우리의 꿈도 그렇게 담아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말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꿈들은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지도 모르겠네요. 가을 단풍 짙게 물든 수리산 자락 밑에 자리 잡은 군포 중앙도서관입니다. 이용자 성향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문학 테마 도서관으로 특성화를 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도서관의 노력,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군포시는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책 선정에서부터 지역 작가와의 만남, 그다음에 군포의 책 연합 독서 토론회 등 협력하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서관과 지자체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군포 지역 도서관을 움직이는 군포시청입니다. 여기가 시청이 맞나 하실 텐데요.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1만여 권의 장서가 비치된 작은 도서관이자 북카페. 책은 사람을 바꾸고, 책 읽는 사람은 도시를 바꾸고, 책 읽는 도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군포시 독서 행정의 핵심입니다. 부서명이 참 독특한 책 읽는 군포실. 책과 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시의 핵심 부서인데요. 그래서 위치도 시장 집무실 바로 옆. 군포시가 유독 책을 강조하는 데는 시장님의 의지가 크다고 합니다. 군포라는 도시가 어떤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군포가 정체성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정말 군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도시 꼭 만들어가고 싶다. 공자의 사상들을 시장님의 마음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나 봅니다. 늦은 밤 군포 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 동아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문학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죠.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을 형성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모든 일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본을 지킬 수 있게 저를 좀 단련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건설붐과 함께 형성된 용인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 공동 공간인 지하로 들어가면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부터 예쁜 장미도서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인데요. 다른 도서관과는 시작부터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장미도서관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주부들로 구성된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제가 못 가고 전현주 관장 조금 쉬다 해도 괜찮아. 뭐 인형극은 상영 있는 도서관에 하나씩 찍어주는데 그분이 하셨던 것 중에는 30분을 꼭 주무네요. 아이들 진짜 좋다. 그 시작은 박영순 초대관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암투병으로 공기 좋은 곳을 찾아온 그녀가 주민을 위해 생각해낸 건 바로 도서관. 반대하는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길 1년만. 2005년 봄 장미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내 가장 사랑받는 쉼터인 도서관. 저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주부이지만 주민들의 애정은 8년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돼서 자원활동가를 하게 됐고, 보수가 아니라 저희가 와서 책을 읽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록 장미도서관 개관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영순 전 관장은 떠나보냈지만 도서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이 더 즐겁게 도서관을 찾을 방법을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미도서관을 절친 도서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절친이라면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은 삭막한 아파트 벽을 허물고 주민과 주민을 엮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길꽃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 앞마당이 심상치 않습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은 가족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 가족 치키치키 차차차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차차 초코초코초. 그중 하나가 동화축제입니다. 시작은 길꽃 어린이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이 지역의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건 못지않게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소통을 나누는 장소로 도서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 동안 동화 속 주인공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아이들은 다시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동화축제가 도서관으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셈이죠. 동화처럼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 어린이의 꿈을 안고 좋은 도서관은 어떤 다른 규모나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은 도서관이면 좋은 도서관이에요. 가서 재밌는 도서관이면 좋은 도서관이에요. 가서 즐거우면 좋은 도서관이에요. 가서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도서관이에요. 나에게 도서관이란 놀이터 같은 곳. 선생님이다.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나에게 도서관은 슈퍼이다. 왜요? 그 슈퍼에는 물건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만큼 도서관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만큼 지식을 쌓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 동네 곳곳의 도서관에는 책보다 영화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풋풋한 사람 냄새 풍기며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 참 좋지 않습니까? 여행의 끝에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이 꿈꾸던 도서관도 가장 가까이에 있진 않을까 하고 말이죠. I think that possibly, maybe I'm falling for you. Yes, there's a chance that I've fallen quite hard over you. I've seen the paths that your eyes wander down. I wanna come to. I think that possibly, maybe I'm falling for you.